안녕하세요. 저는 지스쿨에서 유아 임용을 맡고 있는 민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시험이 좀 달라졌나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27년도 대비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강의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크게는 이 세 가지 틀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을 학원에서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포함을 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내용을. 시험을 만약에 다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초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될까 봐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항상 받는 부분이고요. 이게 합격선에 비슷하게 커트라인에서 몇 점 차이가 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험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암기형과 사고형이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암기형에서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이제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고형의 문제라는 게 적용을 이제 중시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렴적인 사고의 과정인데요.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반에 갔을 때 보면은 학생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수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왜 못 미쳤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나의 공부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다시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 초수이시거나 두 분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사실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뭔가 우리가 쪼끔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극단으로 가는 거는 좀 어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력을 부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단계를 하나 더 넘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전환을 시키는 것이 가장 이제 해결책을 찾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소수이신 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의 설정인 것 같아요. 소수이신 분들이 질문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이제 실패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속도라고 생각이 돼요. 속도에 좀 집착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자꾸 점검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재구조화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합격선에 맴돌았던 선생님들이 다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써내는데 뭔가 틀리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리고 올해 시험도 답안을 보고 나니 아는 거였는데 내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카페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조를 좀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공부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앞부분에서 같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 보고 싶었어요. 평균 합격선의 변화 이거 68점 잘못 들어갔고요. 최저 점수고 72점.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평균을 냈을 때 72점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85.9일 때도 있고 내려갔을 때도 있고 올라갔을 때도 있고 여기 6 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근데 제가 학원을 보내드렸을 때 폰트가 좀 바뀌면서 페이지가 좀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7 페이지가 맞나요? 6 페이지 맞아요? 자, 6 페이지를 보시면 평균 합격선의 변화예요. 이 합격선의 변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뽑는 인원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시절이라고 불렀던 때가 2019년, 2018년, 2019 추시 요런 때입니다. 요런 때는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았고 그리고 옛날 문제들을 보시면 굉장히 현저하게 기입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술이 비중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 저 때 합격을 하신 분들은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쉽게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려운 지점에 좁은 인원을 뚫고 간 선생님들은
무조건 "어려울 때까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선의 변화라는 것은 늘 있어 오는 것이고 물론 전체의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은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격생의 이야기들은 정말 귀중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요. 거기에 생존 사건임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살아남은 사람의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 전체적인 변화를 다 보고서 중용의 태도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사실 어떠한 흐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중용의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한 90년 정도를 이렇게 쭉 변화를 봐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밸런스를 잡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제가 프린트에 있는 뭐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나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정보가 이미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읽어 봐서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쪼끔 넘어갔어요. 자, 보시면 선생님들이 '그럼 시험이 왜 변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배경을 쪼끔 이해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결국은 초, 중, 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도 아마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서 딥러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딥러닝이라는 것이 22 년도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자,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깊이 있는 배움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것에서 나온 말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 능력입니다. 그래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이미 개종놀이 과정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수업 설계 능력도 2 차가 변화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오는 3 개의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시면 단순 암기를 넘어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구 실행 성장. 이거는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만든 포맷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만의 경계를 넘어선 연계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교과 통합이나 이런 건 당연히 문제에서 여러 번 해 봤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융합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문제가 변화하게 되는 배경은 사실 그 배경 자체에 이미 그 변화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도 결국은 이런 방향성이라는 것은 유지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 방식을 우리가 보면은 시험 문제 구성 방식에서 맨 앞에서 제가 도입을 들어갈 때 어떠한 그 비중이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우리 시험 구성 방식 세 가지는 지금까지 변화되어 온 적이 없어요. 합격선이 변화가 계속 있었던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질문을 미리 이제 보내주셨었는데요. 다양한 개념 중에서 제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개념 중요도를 선정을 해서 수업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답은 이걸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구성을 먼저 이해하시면요. 첫 번째는 단순 암기로 해결되는 기입편과 서술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문제였고요. 아직까지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의 영역에서 항상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합격선이 조금 못 미쳤다라고 얘기한 선생님들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춰 놓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단순 암기를 해결되지 않는 교과 간의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수학 안에서도 서로의 개념을 연결을 하거나 인과관계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은 학자 안에서 어떤 연결관계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문제들이 사고의 과정, 수렴을 요구하는 문제이고 선생님들이 보통 '난이도 있다.'라고 느끼고 혹은 답을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문제 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72 점이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난이도가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모고반을 수강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모고반을 채점을 하거든요. 채점을 할 때 A, B 각각 20 점에서 25 점을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들이 항상 합격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 모고는 매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해에 맞추어서. 근데 그거는 항상 변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20 점, 25 점이면 실질적으로는
40에서 50을 왔다 갔다 하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죠. 왜냐면 저는 어려운 2번 영역을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올해 가채점을 했을 때 자기가 70 엄격하게 채점하면 74, 여러 가지로 오픈해 놓고 채점하면 78 이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들이 항상 합격선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카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뭐 "올라간다. 너무 쉬웠다." 그럼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경기도 합격선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합격선에 한 1점 걸쳐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어 '채점의 범위가 넓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거꾸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아무리 변하던 간에 결국은 문제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전체 집단에서 유지하고 있는가가 매 결국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합격선을 너머를 만약에 별을 친다라면요. 이건 기본이고요. 합격선을 너머를 별을 친다라면 2 번이 핵심 그 키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영역에서 만점 방지용의 5점 배점 내 문제는 지역적이거나 뭐 처음 들어본 단어를 일부러 낸다거나 처음 들어봤다기보다는 흔하게 쓰지 않는 것을 일부러 이제 구석에서 낸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념 중요도를 물어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한 번의 영역을 알고 있지만 이걸 제외하고 수업을 하고 과감하게 선생님들한테도 "이거를 빼고 나머지에 몰두를 해서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시험에서 5점 배점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좀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새로운 것에 추가해서 정보를 모으시는 게 가장 위험하고요.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 전체적인 시험의 구조를 1 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직 논술 교육과정 A, B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보통 대문항, 한문항 안에 3 가지, 4 가지의 논점을 이제 넣어 놓고 풀이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유아 임용의 논술은 엄청난 잘 쓰는 논술 글쓰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서술형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서술형에서 '아,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논술에서도 비슷한 유형에서 똑같이 점수가 감점될 수 있어요. 올해 1번 문제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풀이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문제마다 선생님들이 영역마다 질문을 주신 게 있어 가지고요. 요 질문을 잠깐 다루고 넘어갈게요. 논술의 효율적인 시간 분배와 시간 단축 방법이 궁금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분배는 사실 좀 정해져 있는 답이기는 합니다. 구상을 조금 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상에 25점에서 30점을 쓰시고 옮겨 쓰시고 체크하는 것까지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효율적인 시간 단축의 방법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전체 공부에서 항상 구조를 만드는 것,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해 보셨는데 이런 질문하셨다라면 제가 유추를 해 보면 아마 이게 더 공부를 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쓰면서, 그러니까 초안지를 쓰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요도로 구조를 잡지 않고 그 논리 흐름을 먼저 잡아서 그다음에 옮기는 형태로 연습을 하지 않고 개요도를 봐도 초안지하고 같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냥 초안지라는 거는 처음에 그냥 글로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걸 초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초안지를 쓰고 그다음에 옮겨 쓰시는 선생님들은요. 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사실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처음에는 그게 공부가 더 쉬운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에서는요. 처음에는 시스템을 만들 땐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무리 시간이 들어도 나중에 우리는 1 년의 공부잖아요. 그래서 1 년의 시간이 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1 년을 흐르고 봤을 때는 결국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개요도를 초안지처럼 쓰시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오류를 만들어냈을 때 발견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발견을 해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개요도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을 강의를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편이에요. 논술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교육과정으로 넘어가시면
각각 8개의 큰 대문항이 있고요. 지문이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안에 소문항이 역시 3-4개가 들어가 있고 문제는 크게 괄호 안에 넣는 기입형이나 서술형 문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와 그것을 봤을 때 지금 다시 돌아가 보시면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단순함기형의 문제가 있고 서술형에서 어렵게 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중의 변화를 보시면 이게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의 페이지에서 7페이지인 것 같아요. 7페이지에서 3번으로 되어 있는 거, 소제목이 3번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맞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과 저의 이제 연간 계획이라고 해서 유아 임용 준비에 앞서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찾으셨죠? 자, 이 부분에서 변화의 포인트를 얘기를 이제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 전체 유형도 유형이지만 내용의 주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어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시험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사실 트렌드라기보다는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거에 가깝다. 앞에 딥러닝이라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 차에서는 "수업 설계를 보겠다."라고 했죠. 선생님들이 자유놀이를 막 하면서 수업 설계 능력이 없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2 차에서는 수업 설계라면 1 차에서는 수업의 전문성 쪽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 비중은 이렇습니다.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이거를 1 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놀이 과정은 3 월에 같이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강론이라는 그러니까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과를 3 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자체육, 건강안전, 음악미술, 언어문화, 수학과학, 사회성발달과 사회교육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과의 변화를 보시면요. 페이지를 선생님들하고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25년도, 26년도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14페이지, 15페이지 펴 보세요. 24년, 25년, 26년만 제가 묶어 놓았습니다. 자, 배점을 한번 볼까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은 5점에서 7점 정도. 그래서 보통 5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사회관계 영역은 11점, 9점, 그럼 한 10점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의사소통 영역은 15점 배점, 별표죠. 그리고 그 밑에 예술 경험 영역이 15점, 10점인데요. 이 15점 이전에도 15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술 경험 영역도 역시 별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자연 탐구 영역이 14점까지 올라갔어요. 거기도 별표해 주세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변화입니다. 변화는 한 2년 전부터 발표가 되었던 것들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연구를 해 보면 3 학년 때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대요. 그 학업 능력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유아기에 문해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휘 발달이라든지 문에 대한 기초 그리고 수과 요것이 결정을 짓는데 그렇다고 선수 학습을 해야 된다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초 탐구 능력 그리고 어휘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이미 2-3년 전부터 다시 기초를 좀 너무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 발표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아는 특히 당연히 수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탐구 능력에서 앞에 살펴보신 탐구 능력에서 아주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과학 중요하고 그리고 언어 쪽에서 문학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어휘력, 문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술 통합교과라는 게 유아에게서 그리고 유아부터 시작해서 학년이 올라가는 거에서 전체적으로 강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술 교과도 되게 중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중점을 둬서 점수 배점을 늘리려면 과거와 달리 무엇이 좀 줄을 수밖에 없었냐면 개론 쪽의 영역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개론 쪽의 영역이 현저하게 내용이 줄었지만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저걸 또 틀리면 억울해요. 그리고 저런 영역을 이쪽하고 연결을 지어서 연계하는 문제들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이 늘고 있는 거를 굉장히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이되 그렇다라고 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소홀히 공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라는 것에서 저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당연한 말 같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순간 항상 이 걱정을 하세요. 저한테 항상 고민 상담에서 누구와 비교를 해서, 혹은 초수인 분들은 이미 암기가 되어 있는 분들과 비교를 해서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저는 이게 자기와의 그 마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용의 태도를 갖는 거. 그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다. 항상 이제 쭉 긴 세월을 보니까 느끼는 바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데 틀리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 공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하나 넘어서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빨리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내가 생각한 이 답이 왜 안 되느냐에 계속 꽂혀서 그거에서 계속 머무는 분위기세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공부의 과정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나요? 범위는 사실은요, 항상 넓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학자라는 부분 외에 아까 수업 설계와 관련해서 수업의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를 수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창의적 동작 교육을 해. 그러면 학자의 그런 어떤 단어 말고요. 창의적 동작 교육에 교수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학에서 그래프를 가르쳐. 그러면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 학습. 이게 시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들어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가 아닌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올해 문제를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면은 그 해당 영역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공통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의 범위를 좁게 채점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쪼끔 더 중점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념 중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 주시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소수이신 분들은 요 부분까지를 우선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넓혀도 된다,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오점 배점의 영역을 좀 그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관점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짚어서 설명을 드려요. 소수 합격이 가능할까요? 소수 합격은 늘 가능합니다. 소수 합격을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시험에서 커트라인에서 뭐 12점이 높아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지만, 소수인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 커트라인에서 매해 7-8점 정도 높게 받으면 거의 제일 잘한 거예요, 소수들 중에서. 제 평균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재학생도 그 정도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속도보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3 년을 했다, 그거보다 알고 있는 것을 전환시키는 그 과정의 단계를 넘어야 돼요. 그 단계를 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의 공부를 부정하고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내 공부가 뭔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들어서 3 월부터 여기 강론을 들고 듣고 있어요. 근데 왠지 나는 지금 처음 공부를 하는 이 사람들과 여기에서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마음에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국어 시간엔 국어를 하고 수학 시간엔 수학을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반을 들으면서도 나는 뭔가 앞서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그래서 그 시간에 충분히 온전히 집중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반을 만약에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만약에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기본반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암기되어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더 완전하게 채우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 전환을 못한 지점에 좀 집중을 해서 회독을 조금 더 제대로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 컵에 비유하잖아요. 나의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내 컵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제가 시험을 이렇게 할 때 선생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가
3 월부터 요약본을 보시는 거예요. 제발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여름에도 그 요약본만 붙들고 모의고사 때도 요약본만 붙들고 그런데 올해는 그 요약본에서 좀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못 넘어가느냐면 그게 나의 가득 차 있는 컵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과감한 결심이 있어야 저는 다시 시작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가득 찬 컵을 조금도 내가 버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여름반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내가 이미 난 가득 차 있으니까 '문제부터 할래.'라고 결심을 과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선택해 달라." 그러시면 저는 선택을 못 해 드려요.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소수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극복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소수 때는 쭉 커리큘럼에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불안하니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게 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된다든지 아니면 속도의 문제 때문에 좀 조바심이 나 가지고 그 시간에 해야 될 거를 못 한다든지 그런 것들만 아니면 소수는 사실 그 시간에 "이걸 제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라고 봤을 때 크게는 이제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순함기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구성을 했나, 왜 이렇게 냈는가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단계를 넘어서는 거. 근데 사실 단순함기를 넘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함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이도 저도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중까지 암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이 기초를 잘 다져 놔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기에 맞는 공부가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비중이 큰 강론 영역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학자의 용어뿐만이 아니라 교수의 중점을 둔 가장 너무 지엽적인 건 내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그 영역에서 중요한 것을 위주로 냅니다. 자, 세 번째는 "시기에 적절한 단계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효율적이라는 함정이에요. 효율적이라는 함정. 그래서 아까 초안지를 먼저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느낌과 1 년의 과정 안에서의 실제적인 효과성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 어려운 고통의 시기를 좀 넘어야 된다. 그래서 고통의 시기 요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우면 '아 내가 지금 이거를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바꾸지 말자의 별표를 치셔야 되냐면 약간 고통스러울 때 '아 이게 나에게 맞는 방법이 아니야. 버려야겠어.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공부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전환하다가 5월 정도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견뎌내야 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 이게 효과적이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막 학급자 영상을 막 찾아보거나 뭐 공부법을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거나 맨날 공부법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꾸준한 어떤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법은 오히려 거시적인 틀이 더 중요하고 방법은 되게 미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재의 변화, 단계별 적용 두 가지를 좀 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면 개정을 하는 것은 기본서 요약하기. 기본서를 전면 개정한 게 3-4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용을 대폭 늘렸어요. 그 이유가 시험의 방향성이 서술을 엄청 요구했기 때문에. 근데 저의 이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저도 이제 8-9년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쭉 변화를 시켜 보잖아요. 그때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아 강의 시간은 저는 너무 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시간만 계속 늘어나면 선생님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잘못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는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그것을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봤을 때 강의 시간과 복습에서의 설명의 간극을 줄이려고 설명을 최대한 많이 넣었어요. 근데 페이지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장점이 되는데 그 긴 회독을 소화 못하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경우에는요.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서가 두꺼워서 아예 안 봤어요. 수업을 그냥 듣고 요약본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의도에선 너무 벗어났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약본으로만은 절대 공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이 전면 개정을 일단 내용적으로는 아까 그 교수 중점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분량 부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지나친 요약은 아니게 그 밸런스를 좀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예정이에요. 근데 회독이 중요하거든요. 회독이 결국은 아까 중요도를 그 단계 넘어서는 공부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회독을 아예 안 하셨다는 분이 꽤 많아서 '아 요즘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면 개정이고 요약하게는 사실은 출판은 2 년으로 알고 계시는데 3년 된 책이에요. 그게 제가 책을 내기 전에 이 안에 수업용으로 1년 전에 내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용이 3년 전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약하게는 충분히 공부해서 다져둔 다음에 나중에 인제 어 우리가 자료를 줄여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여러 번을 회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름 이후에 자료를 줄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그러니까 합격생의 그 제가 그 생존자의 편향이라고 했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방법이 진리다.'라는 것은 편향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요약하게만 보고 합격했어요. 그거는 그때 시험에 맞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 암기형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효과적입니다. 어 요약본으로만 돌렸었는데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지금의 경향성은 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부분 규정 교재는요. 문제집과 기출문제집인데요. 기출문제집을 사실 2년 전에 냈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집은 내면 제가 3 년간 개정을 안 해요. 근데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 개정해서 3 년을 쓰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개정을 하면 제가 새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냥 새로 촬영을 해 주는 게 낫겠다. 작년에 거를 가져가면 작년 거에다가 올해 것만 제가 재촬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좀 설명을 해 줘야겠다.'라고 결심한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작년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수강생분들은 수강 페이지를 프린트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배송받게 하거나 근데 배송받는 거는 출판사에서 힘들다고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프린트 자료를 올릴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시중으로는 그냥 개정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문제집도 역시 작년 개정이기 때문에요. 부분 개정은 '작년 걸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은 부분 개정을 프린트로 올려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이 없는 교재는 논술책이기 때문에요. 논술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올해 것만 추가로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강의 일정을 보시면 1-2 월에 개론 교육과정, 3-6 월에 강론 교과별이 진행이 되고요. 네, 논술기 초반과 기출문제 분석반이 강의를 따라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문풀반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죠. 6 월과 9월 영역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들 끝나잖아요. 딱 2 주가 남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서 2 주를 혼자 정리하시는 거야. 자 기본서를 강의하는 1 월에서 6 월을 생각을 해 볼게요. 그때 우리의 숙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보시면 기본서 회독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져가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 하신 분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주요 용어를 암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암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항상 봐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좀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암기를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다. 그러면 같이 그냥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주요 용어 암기와 서술 어휘 암기는 다른 공부예요. 다른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두 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를 효과적으로 따로서 나누어서 하시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서 나누어서 보여 드렸어요. 뒤돌아서서 까먹어서 암기법 궁금합니다. 뒤돌아서서 까먹는다라는 거는요. 단순 암기의 영역이에요. 단순 암기의 영역이 뭔지 아세요? 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사항들, 내용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계속 지속성을 유지해야만 암기가 유지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사회성 발달에서 친사회성 발달의 바타를 공부했어.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 핵심적으로 내기용 이해를 깊이 있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서 까먹지 않게 되거든요,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내용을 암기하는 거 그거 막 50몇 개를 암기하는 건 그렇게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돌아서 까먹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영역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돌아서 까먹는 거는요, 유지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옛날에 사모세 연령별 누리과정일 때 360몇 개였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다 외우고요. 시험 본 다음에 다 까먹었대요. 그만큼 '단순한 게 영역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암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앞에 그 줌을 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건 사실 각자에게 맞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효과적인 거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는 저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1 월부터 이게 언제 완성되는지에 너무 사활을 걸지 마시고 꾸준한 루틴 그러니까 시스템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1 시간은 어떤 거에 대한 암기, 뭐 9 시에서 10 시는 무슨 암기 시간을 아예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아침에 했던 걸 다시 돌리고 잔다든지 이렇게 맞춰 주는 거 있죠? 자기 전에 맞춰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짜투리 시간의 활용이에요. 암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짜투리 시간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퀴즈 앱이 있고요. 퀴즈 앱으로 들어가면은 영역이 보이고요. 이렇게 정답을 넣으면 '내가 암기가 됐나? 비슷한데 틀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는 퀴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별개로 선생님들이 암기 시간을 그냥 1 년의 공부 안에서 그냥 무조건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것이 결국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때 갑자기 암기만 일 주일 동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쌓여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루틴화하는 것만이 답이다. 공부 루틴은 어떻게 가져가야 초등학교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모든 루틴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기본반과 여름반과 도구반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서 안내해 주는 거를 잘 따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1차 합격선에 -6 이다. 재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저한테 이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 나의 결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긴 여행이잖아요. 긴 여행이기 때문에 내가 결심을 해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주위에서 떠민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제가 쭉 보아왔을 때는요. 요 정도 점수대면은 아까 1 점이 모자랐다 이런 커트라인을 맴도는 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내 공부법이 뭐가 잘못됐지?' 이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라면 저는 일단 제가 쭉 봤을 때 이게 내 마음에 남아 있으면 3년 후에도 다시 돌아오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결심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심을 만약에 하셨다라면 저는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남대하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슬아슬한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3 월에 오셔서 좀 방황하시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름부터 시작을 하기로 결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시작하면은 쪼끔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처음부터 쭉 온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 루틴화되어 있는 관성 있잖아요. 그거에 쪼끔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부터 뭔가 강의를 듣겠다 하면은 정말 강의를 듣는 사람만큼 그 생활을 초부터 공부를 똑같이 유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강의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활을 처음부터 똑같이 열심히 달려가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름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휴경을 해야겠다. 땅도 1 년은 쉬어야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러면은 과감하게 다른 뭐 다시 아이들을 보러 가시거나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것도 저는 '결심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한 거를 유지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바로 이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다시 안 돌아볼 것 같은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교사를 선택하신 분들, 유아교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본서 강의를 할 때 아까 제가 서술 암기는 따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암기는 제가 이 수험생분들한테 4-5 월 정도에 이제 인쇄책을 드려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막 요약해 놓은 책을 시중에 내놓을 수 없거든요. 이건 정말 뭐라 그럴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야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강생용이고 철저하게 왜 초반부터 안 드리냐면 4-5 월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4 월에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제가 무료 증정이기 때문에 한 번을 찍어야 되지 소수를 다시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4월 중순에서 5월 초 정도에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서술만을 위한 그 암기를 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자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시켰어요. 사실 올해 이제 처음 만든 거라서 보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는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안 보시고 요약하기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 나의 컵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저는 선택을 하고 좀 새로운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완을 좀 할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좀 없는데 최대한 해본 거거든요, 작년에. 자, 그리고 개별 질문이 가능한가요? 저는 카페에 이제 올려주시면 그거를 개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모아서 주시면 일 주일에 한 번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강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만 아니면 거의 다 다뤄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자세한 설명이 없이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은 그걸 계속 다시 다뤄 드릴 수는 없어요. 질문이 또 다뤄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는 한순간에 완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기출을 보다 보면 '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여름 강의를 보다 보면 완결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완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완성을 뭔가 하려는 조급함을 가지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반성적으로 성찰해서 다시 실수를 이렇게 다잡아가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치는 말로 저는 초에 봄에 항상 하는 말인데요. "고득점자의 공통점이다." 혹은 "합격생의 공통점이다."라고 한다라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멘탈이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신이 있다라면 선생님들 안 믿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빨리 이루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참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결국은 된다라는 것을 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태도인데 이 태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방법이 틀린 것 같아.' 아니면 '내가 1 차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2 차를 해야 되겠어?'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문제예요. 그때는 노력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인군자는 아니잖아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교재를 한다라고 힘들어서 막 구겨진 얼굴로 선생님들한테 와 서 "내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아, 요거. 너무 쉬운 방법을 찾아서 계속 공부 방법만 계속 찾는 거는 가장 위험한 어 악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하고 막막할 때 단계를 이해하세요. 우리가 교사론을 공부를 할 때요. 생존기의 교사가 있고 이제 쪼끔 강화기의 교사가 있고 바꿔야 되는 갱신기의 교사가 있어요. '내가 어느 기인가.'라는 것을 알면 '보편적인 감정이구나.'라는 생각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정말 별표하고 싶은데요. 동기부여 열정은 하루살이에요. 내가 오늘 내일이면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하도 그냥 했대요. 동기부여 이런 거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아까 패턴화, 시스템화, 루틴을 만들라고 하는 게 가장 보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으로 사람은 선생님들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어때요? 몸이 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관성이에요. 움직이려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패턴화, 시스템화, 그다음에 루틴화. 이걸로 가야 됩니다, 공부는. 공부는 너무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그 루틴을 잡고 관성의 힘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만약에 두 가지만 꼽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태도와 관성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이 좀 들어왔던 것을 포함을 해서 다루었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강의를 끝내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